One, two, three, four. 네, 철학왕신소의 황진규입니다. 김혜원입니다. 정주현입니다. 돈 담당 PD. 음. 돈 담당의 김혜원. 돈 담당의 김혜원입니다. PD 담당 정주. 그 정 PD다. 어, 정 PD의 이니셜은 J잖아. 많은 걸 시사하네요. 이 J가 뭘까? 정 PD는 J PD인데 왜 그렇지, J PD일까? 많은 걸 시사하는 시사.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 PD님의 그 정체를 그렇지. 알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을... 정 PD는 제 기획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정 PD 정 특집. PD 편 한 특별히 내가 있어요. 모르는 나의 특집 기획 특집. 같은 건가? 그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거 편집을 정 PD가 해야 돼서 저 세계 다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기 싫어하는 얘기 나오면 제이 이런 거 다 날려. 지금 약간 그래서 여유만만했어 방금. 나 방금 너무 좀. 그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 아, 저도 할 줄 알거든요. 혜원 씨가 하면 되고. 제가 또 이제 내 유일한 장기를 가져가지 말아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우리 그 꼭지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여러 가지 꼭지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오픈하는 네. 걸로. 아, 예. 자, 여러 가지 꼭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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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양 카테고리. 오케이. 우리 또 짜임새가 있으니까 교양 카테고리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논쟁을 잘할 것인가. 논쟁. 논쟁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래서 또 연초잖아요. 네. 연초되면 이제 토론들이 많잖아요. 뭐 그렇죠. 신년 토론 같은 그렇죠, 것들. 그렇죠.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토론을 잘 못 봐요. 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100분 토론. 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미안하다. 아니요, 100분 토론 얘기. 참고로 우리 저기 정주현 PD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100분 토론이잖아요. 왜 뭐 죄졌어? 안 걸린다 죄졌어? 그랬어. 왜 고개를 숙이는 거지? 정주현 PD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왜 죄졌어? 왜 말을 못해? 내가 100분 PD다. 내가 그 정 PD다. 왜 말을 못해? 네 가시죠. PD계 셀럽. 아침에 기자들 전화에 잠 있게 하는 모닝콜. 우리 정 PD님. 아니요. 왜 얘기를 못해? 내가 그 정 PD다. 이제는 알람 듣고 깹니다. 이유를 찾아보세요. 우리 정 PD님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논쟁. 이 논쟁을 할 때 꼭 뭐 100분 토론이 아니더라도 뭐 신년 토론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논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논쟁은 말싸움이 아니에요. 논쟁이라는 거는 논쟁에 대한 또 이제 기본적으로 좀 썰을 또 풀어야지. 자, 논쟁의 시초가 뭐야? 시초요? 시초. 논쟁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치. 그 비슷한 시기구나. 어. 이제 논쟁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리스. 대화. 음. 고대 그리스에부터 나왔죠. 근데 이제 그 대화라는 게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게 대화예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변증법을 배우잖아요. 그 변증법이라는 게 대화에서 오는 거예요. 그 아마 영어로 하면은 대화가 다이알로그잖아요. 그럼 변증법이 무슨 뭐 영어 디아 뭐 제컨 그게 어원이 그거 똑같은 거야. 찾아봐봐. 다이알렉틱. 다이알렉틱 뭐? 다이알렉틱. 다이알렉틱. 그러니까 그게 다이알로그에서 온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왜 같은 거냐? 왜 같은 거냐면 변증법이 뭔지 설명할 수 있나? 변증법은 흰색 회색 섞여가지고 회색됐다는 게 아니고 변증법 진짜 쉽게 설명한다. 흰색 회색 섞여서 아니 그렇게 배우잖아. 정반합. 정반합이라 가지고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 안 배웠나? 씨 배우라. 이과라서. 나도 늦었나? 이과거든. 그렇다. 흰색 이게 정반합이라 해가지고 흰색이랑 그래. 회색하고 섞이면 회색이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으면 주체와 대상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그거보다 더 진전된 하나의 새로운 대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간다는 게 해결의 변증법이에요. 근데 이런 변증법적인 사고 자체가 대화거든요.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혜원 씨랑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체고 나 입장에서는 혜원 씨의 대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로 다른 생각이나 견해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얘기를 해서 나도 영향을 받아서 다른 나가 되고 혜원 씨도 다른 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화거든. 그게 사실은 대화의 시작이 그게 논쟁이잖아요. 사실 네. 논쟁의 의미가 그거잖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그럼 그 주장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지점들을 알게 되고 내 생각이 좀 더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좀 더 나은 대안이나 해결책 같은 게 제시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논쟁하면 그렇게 안 되잖아. 안 되죠. 싸우지.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일상 대화에서도 사실은 그런 식이거든. 서로 딴소리하고. 그죠. 근데 차라리 그건 나은 걸 수도 있어.
대부분 싸우잖아. 일상 대화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자기 가열되는. 생각하고 다른 게 나오면은 그지. 다른 게 나오면은 그냥 싸우잖아. 무시하는 거야 나? 그지. 너 지금 나 비난하는 거야?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언니 나 싫어? 뭐 이런 식이지. 그건 사실 논쟁이 아니잖아요. 평행선을 날리는 것도 논쟁이 아니잖아. 논쟁 말했잖아. 변증법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내 생각이나 견해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담론의 해법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해법들이 나와야 돼. 대안들이. 그게 생산적인 우리가 논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인 삶에서도. 뭐 예를 들면 대학원 꼭 가야 되냐. 그거 갖고 우리 논쟁할 수 있잖아. 네. 어떤 사람은 가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가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논쟁이 그렇게 안 되잖아. 안 되죠.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난 이미 답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그 답을 향해서만 달려가. 기승전 답정너. 답정너.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 대화의 기술 혹은 지적 능력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지식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토론의 기술, 토론의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이제 글 쓰고 수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랑 대화 자체를 잘 안 하게 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왜 그랬지? 난 몰랐지. 그냥 싫었어 그냥. 근데 그 생각해보면 수업이 차라리 더 편해. 수업을 하게 돼. 글 쓰는 게 편해. 왜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한편으로는 저 예전에 뭐 그런 포럼이나 네. 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토론회 장소에 가기도 했어요 많이. 근데 가서 얘기도 나누게 되는데 어느 순간 안 가기 시작한 게 그게 토론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죠. 그냥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방어하거나 아니면 네 생각은 틀렸어라고 공격하거나 그런 대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거야. 차라리 수업은 그렇지 않거든. 수업 안에서는 차라리 더 토론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의 대화면은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감정 소비? 그냥 나가 철학을 공부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내가 사적으로 일어났었던 모든 대화의 결론은 감정 소모. 감정 소모야. 그래서 싫은 거야. 쓸데없이 얘기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돌아보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화에서 감정 소비가 일어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슬프고지는 거고.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존나 협소한 인간관계가 시작됐지. 뭐 대운의 친구들을 떠나보내고 혼자 골방에 앉아서 글 쓰고 이런 시간들이 시작이 됐지. 그래서 그 시간들 다 지나고 나니까 이게 논쟁을 할 때 사실 잘하는 법도 아니고 이거 세계를 지켜야 된다. 이거 세계를 지켜야면 좀 나은 주장이 돼. 그게 뭐냐면 보통 이걸 못해. 최소한 누군가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 예.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가 의견인지 사실인지 진실인지 이거 세 개를 구분해야 돼. 그 앞에 좀 백분 토론할 때 국민의힘 나오면 좀 적어놔. 이건 의견인지. 의견입니까?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근데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요. 그러니까 토론을 나오잖아요. 가까이 대줄래? 안 들려? 토론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들었잖아. 근데 왜 안 들어? 그러니까 들었으면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난청이 있는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사실은 의견인데 자기 말을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으면은 안 그냥 무화시키는 거야. 무화시켜 버리는. 자, 이제 설명해 볼게. 그 의견과 사실과 진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뭔지 이거 세 개를 구분해야 돼. 우리는 구분 잘 못해. 그냥 집 꼴리는 대로 떠드는 거야.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야. 이거를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보면 1종의식, 2종의식, 3종의식이 나오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스피노자 1종의식이 뭐냐면 주장이고 억측이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인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정치인들이 나쁘다고 생각해. 혹은 이렇게 생각. 정치인은 나빠. 이거는 의견이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이런 거지. 정치인이 노숙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걸 봤어. 이건 사실이에요. 진실은 뭐냐면 그 장애인이 장애인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그거를 도와주려고 멱살을 잡고 당기려고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생각하면 멱살을 잡고 있는 장면만 딱 클로즈업 하면은 사실인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더 와인드업 해가지고 뒤에 차가 오고 있는 장면까지 같이 해서 사진을 찍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진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 만약에 정치인이 표정이 엄청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를 것 같은 표정을 이렇게 소리를 지를 것 같은 표정으로 멱살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만 잡으면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노숙자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표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 버스가 엄청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 장면하고 같이 찍었을 때 그 표정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피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그 맥락까지 다 보여주는 게 진실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질문이 뭐였지? 왜 상대방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왜 안 듣냐? 자신의 의견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의 그냥 의견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국 장관이 부정입학, 딸 부정입학 했다. 조국의 딸은 부정입학을 했다. 이거는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뒷받침하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해. 의견이 진실이 되게끔 하는 중간 다리가 사실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조합해야지 진실 그 사건의 실체 진실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이 근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거 주장이 있고 근거가 우리는 그냥 주장하고 근거만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장하고 근거가 중요한 이유는 진실이 뭐냐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조국의 딸이 부정입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내가 그건 나는 조국의 딸이 부정입학을 했다. 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난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왜 어때?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 주장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될 때는 언제냐면 그게 사실도 아니야. 진실이야. 그럼 반드시 그런 거야. 의견과 사실과 진실을 구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진실이라는 거는 되게 찾기 어려운 거예요. 전 세계를 CCTV를 돌리지 않는 이상 진실을 찾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정주현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진실은 있겠지. 어디에 있겠지. 진실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정주현은 좋은 애야 혹은 나쁜 애야 의견을 가졌을 때 그 진실은 사실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정주현이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거 봤어.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봤어. 그 근거를 듣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거 전부 다 자기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막 맨날 방송할 때 자기 주장 세게 하고 만들 때 세게 하고 이런 거는 다 자기 더 유명해지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건 근거가 아니에요. 그건 의견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가 말하려고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 때 그냥 뭐 싸움 할 거면 싸우면 돼. 감정 소비하고 좋겠다, 맛있다, 대박. 그냥 그 얘기하면 돼. 그냥 계속 쩔어 막 하고 막 계속.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대화, 어떤 생산적인 담론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세 개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뭐야 세 개? 말해봐 정주현. 의견, 사실, 진실. 의견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의견은 다 가질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그게 의견이라는 걸 몰라. 우리 그죠 국민의힘 어르신들은 의견인데 그게 그냥 사실도 건너뛰어. 진실이야. 문재인은 빨갱이야. 그거는 의견이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왜냐면 나한테는 이게 진실인데 왜 너는 진실을 모르냐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의견도 힘을 못 쓰고 사실도 힘을 못 써요. 왜냐면 그건 진실이기 때문에. 질문해. 근데 좀 다른 결일 수 있는데 진실 규명은 왜 이렇게 어렵나요? 어렵지 말했잖아. 그 예전에 2000년대 중반쯤에 영화에 데자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보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나 그 영화가 뭐냐면 그 우연히 미국 정부에서 4일 전에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기계, 일단 타임슬립이야 일종의. 타임머신 같은 거야. 근데 그 타임머신이 어떤 타임머신이냐면 전 세계를 CCTV로 돌린 거야. 내가 원하고 싶은 곳에 가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4일 전으로 가야 돼. 그게 사실 진상규명이잖아. 우리가 세월호 진상규명하고 싶잖아. 왜 말이 많아요? 사실들을 엮어가지고 진실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실들하고 사실들을 엮을 때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의견? 해석이 들어가요. 그치? 그 의견이 맞지. 근데 그 의견을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사실과 사실 속에. 맞잖아요. 그러면은 진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진실은 사실들의 매듭 없는 촘촘한 건 거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진으로 찍거나 하면은 그건 진실이잖아. 영상으로 그대로 다 틀면 어떤 각도에서 다. 그러면 진실인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해석의 여지는 없잖아. 그 모든 게 사실의 연결이잖아. 근데 세월호가 그래서 CCTV를 지우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범죄 현장이 일어나면 CCTV를 지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못 지울 거면 중간을 날리잖아. 왜 그래요?
그 부분만큼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저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사실 관계들을 가지고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는 해석의 영역이고 의미 부여의 영역이고 의견의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말했잖아. 역사가 그거 아주 보여주잖아. 우리한테 이토 히로부미 죽일 놈이잖아. 일본에 가봐요. 영웅이지. 우리한테 안 준 거는 영웅이지만 거기 가면은 죽일 놈이지. 테러리스트지. 그런 게 역사가 전형적으로 그런 걸 말해주는. 역사가 모든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아주 의미 있는 팩트들만 사실들만 우리가 공부하잖아. 근데 그 사이에 되게 많은 게 비어 있잖아요. 그건 해석의 영역이잖아. 그럼 우린 진실을 알 수 없는 거야. 세월호가 그래서 그 중요한 사건에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사실 규명이 진실 규명이 안 되는 게 그거지. 그래서 사실 규명이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 진실 규명인 거지.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 사이에 의미가 다 채워지기 때문에 의미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의미를 자기 이득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대부분 그렇지. 인지적 편향이 작용하는 거잖아. 사실과 사실이 있었을 때 비어 있는 부분을 자꾸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잖아. 그래서 사실 어느 쪽이든 알 수 없어. 우리는 우리가 그 시대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생산적인 담론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암 걸릴 것 같은 게 그거야. 근거를 대지 않고 주장한다는 거는 이성적이지 않은 거야. 이성이 영어로 뭐야? reason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이유를 대는 능력 자체가 이성이란 말이야. 생각하는 힘이란 말이야. 생각하는 능력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잖아. 자기 얘기하는 거야. 들을 생각이 없거든. 그래서 꼭 뭐 거창한 토론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소모하는 대화들 말고 뭔가 생산적인 담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교양인의 자세잖아. 그게 교양인이잖아. 아니 나 교양인이라고 해서 모두 막 이렇게 생산적으로 막 이렇게 이유를 따져가지고 근거를 따져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선거라든지 이런 첨예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맨날 가면 싸우게 되잖아. 저 문재인 찍고 이 새끼 빨갱이네 이 새끼고 이 새끼가 북한으로 보내야 되겠네. 누구 찍을 거야? 박근혜 찍고 이 새끼 대가리 깨야 된다. 근데 적확한 근거를 줘서 얘기를 하면 더 화를 내잖아요. 그치.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끊어 손절. 손절. 그렇게 협소해 주신 건가? 그렇게 난 점점 멀어져 간 거지. 아. 그리고 만약 화를 내잖아요. 근데 예전에 화를 내는 거가 제 분노했거든 내가. 내가 만약 예를 들면은 전 철학하는 사람이니까 최소한의 논리를 맞추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 이제 말싸움하면 안 져요. 웬만하면 안 져요. 우리 집사람이 좀 이혼하자고 했어. 그렇죠. 갑자기 커밍아웃. 말 너무 짜증나게 한대. 그렇지. 얄밉게 한대. 그렇지. 근데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 지금도 그런 일들이 수업하면 벌어져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해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런 이유도 있고 이런데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했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이게 내 그 분노하는 걸 보고 내가 화가 났어. 화를 내는 걸 보고 같이 씨발 내가 열심히 얘기해줬는데 씨발 왜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맞는데 이게. 왜 씨발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태가 돼 있었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누군가 대화 중에서 화를 낸다는 거는 그 사람이 생산해낼 수 있는 최고 거예요. 그렇죠. 아마. 맞아요. 뭔가 내 마음이 흔들려야지만 화가 나죠.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화를 낸다는 거가 저는 일종의 균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을 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는 그 심리 상태, 정서 상태를 생각해 보면 되게 야심 있는 거예요. 야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꼭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야. 맞아.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뭔가 변화해야 되는 거야. 그 되게 큰 욕심이거든요. 그 사람이 화를 내면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 다행이다. 균열이 났구나. 누군가한테 가서 언젠가는 조금 더 저분의 생각이 변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분도 조금 더 성숙한 자세여서 의견과 사실과 진실을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상대방도 뭐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상대방이 화를 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충분히 그 대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행히도 그 대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생산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 그렇죠. 갑자기 사실과 하나 더 질문할까요? 음. 그러면은 요즘에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판을 치나요? 가짜 뉴스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했잖아요. 사실과 사실을 연결시켰을 때
진실이 간다 그랬잖아. 근데 사실이 있어도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말했잖아요. 사실과 사실 사이에 비어있는 공백이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백이기 때문에 다른 진짜로 실체적 진실하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과 사실이 나열됐을 때의 해석의 영역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관계들 얘가 범인이냐 안 범인이냐를 찾잖아. 근데 얘가 범인이냐 안 범인이냐를 두고 기소를 했어 검사에서. 그러면 막 증거들을 찾을 거잖아요. 증거가 사실이잖아. 찾았을 때 완벽하게 다 찾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걸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살인은 안 했더라도 하다못해 소매치기는 했다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막 피 현장 사진이 나오고 그 시간 동안 CCTV 찍혀 있고 뭐 근데 그 사람은 죽었어. 근데 그런 사실관계 해석의 영역에서는 큰 경향성은 정해진다고. 예를 들면 살인은 아니더라도 범죄는 한 거야. 적어도 그 시간에 있어서 목격자는 되는 거야. 근데 페이크 뉴스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관계 자체를 혼돈시켜가지고 갑자기 A가 범인이었는데 느닷없이 F가 범인이 된 결론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뉴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진실은 아무도 몰라. 신만 알아. 몰라 아무도. 그거 다 전제해. 저널리스트 다 알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이 빨갱이였으면 좋겠는 거야 진짜로. 근데 이 그냥 드라이하게 전제되어 있는 사실관계만으로 문재인 빨갱이로 문재인 악마로 점프하기에는 해석이 틈이 너무 좁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나는 가고 싶은 거야 그걸로. 그럼 사실 자체를 바꿔버리면. 사실 자체를 새로운 없는 사실들을 막 쑤셔 넣는 거야. 진실하고 거짓 속에. 그래서 페이크 뉴스들이 그 만든 거 봐봐. 어떻게 만드냐면 공영 방송하고 포맷을 엄청 비슷하게 해요. 맞아.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엄청 많이 기울인다고. 그래서 그런 욕망들인 거지. 내가 진짜 이거는 주어져 있는 팩트들을 갖고 추론할 수 있는 진실의 범위는 어느 정도 제한돼 있어요. 문재인이 지금 이거를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 이번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 근데 이런 객관적인 사실관계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아 너무 우유부단하다. 너무 개입 안 한다. 요 정도 선까지가 아마 그 사람 비판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일까 이번 정부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문재인을 빨갱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 사실관계를 갖고 아무리 의미 부여를 많이 해도 해석을 많이 해도 사실과 사실 사이에 있는 그 해석들을 많이 해. 거기까지 못 간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빨갱이였으면 좋겠는데 악마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사실관계를 갖고 논리로 가야 되잖아.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넣는 거야. 새로운 것들을 막 북한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인지적 편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들으면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같은 사실을 보면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코로나가 지금 몇백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이한테는 정부가 되게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이한테는 정부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사실인데 팩트를 보고 300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해석이 다른 데서 또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를 줄이려고 하면은 사실을 많이 알아야죠. 예를 들면은 막 그럴 수 있어. 네. 예를 들면은 500명이야. 네. 500명 나왔어. 네. 그럼 어떤 사람 이 족같은 그렇지, 정부에서 그렇지. 씨발로 지금 장난치는 세운 것 같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잡았다. 지금 그러면 어떤 사실이 필요하냐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어떤지 사실을 갖고 오는 거야. 혹은 추이를 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있잖아. 그게 통계적 지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회통계학적 지표일 수도 있고 갖고 오는 거야. 그게 다 사실들이잖아. 하나의 사실 300명 갖고 하기에는 진실을 어렵죠. 얘기하기에는 사실이 너무 없다고. 네. 그 하나에 갖고는 300대 맞으면 아프겠지. 그건 확실하겠지. 300대 맞으면 아프겠지. 근데 그랬을 때 더 많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 진실을 가기 위한 근거들의 마련. 그래서 어차피 인간은 인지적 편향이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싶어. 그 자기 마음대로 진짜 부단한 자기 성찰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싶어. 근데 그 방법은 두 개예요. 진짜 부단히 자기 성찰을 하든지 진짜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을 기르든지 아니면 그 자신이 없다. 그럼 공부해야 돼요. 많은 사실관계들을 해야 돼요. 근데 해보는 거야. 만약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 네. 300명이 많은지 모르겠어 나. 정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지식이 없잖아. 네. 그럼 나는 그걸 하겠어. G7 통계 자료 다 뽑아보겠어. 그렇죠. G7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다라고
더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고 인정받는 국가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 국가들의 연간, 일간, 주간, 감염 추이 네. 이런 것들을 쭉 보겠어. 어렵지도 않잖아. 인터넷 두드리면 다 나오잖아. 그럼 그랬을 때 그 추이에서 우리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보면 많은지 적은지 알게 되겠지. 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실에 어떻게 근접해 갈 거냐의 문제에서는 사실은 뭐 저기 진짜 뭐 스님들이나 그 지혜로운 철학자들은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면 되거든. 근데 우리가 만약 그런 지혜로움이 없으면은 그런 자기 성찰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그냥 닥치고 공부해야 돼. 아니면은 저기 어버이 연합 되는 거야. 막걸리 들고 탁골공원 가야 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사실 많이 모으는 게 의미 없지 않다고. 그 현대 철학자들 중에는 사실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의미 있어. 사실관계가 많아졌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폭만큼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진실이 뭐냐.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것 같아. 저는 그래서 누군가하고 이런 생산적인 담론을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 그걸 제일 먼저 봐요. 얘가 의견과 사실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근데 그 조금만 대화해보면 나오거든. 그렇죠. 안 된다. 그럼 얘기해. 나가. 아니, 나이가 많은 분들이야. 그분들 대부분. 그렇구나. 네, 어르신이 옳습니다. 어르신이 옳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왜냐면 피곤해. 싸우지. 그래서 내가 좀 내가 컨디션이 좋거나 그분한테 애정이 있으면 이제 화가 나게 해드리는 거지. 막걸리병 마실 뻔했어. 그래서 토론을 잘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산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의견인지 사실인지 진실인지 이걸 구분해서 얘기하는 태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 100분 토론 할 때 그 국민의힘이 자꾸 뭐 얘기하잖아. 그러면 얘기해. 의견입니다. 자막을 넣어주세요. 자막 좋다. 자막 넣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의견입니다. 그리고 좀 근거를 대기 시작하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막은 제일 마지막에 한 끝나기 5분 전에 진실이 이렇게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잘 안 좁혀지던데. 그렇지. 그렇습니다. 좀 교양이 쌓였나? 지식 비타민이에요. 지식 비타민? 보충제가 좋은데 프로틴이 좋은데. 프로틴. 비타민은 자꾸 그냥 오줌 싸면 없어질 것 같잖아. 맞아. 스며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뇌 속속들이. 그렇지. 우리 뇌는 또 단백질이잖아. 우리의 뇌도 단백질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은 프로틴이어야 돼. 지식 프로틴. 왜? 죄송한데 저 질문이 하나 더. 네. 괜찮네. 좋네. 아니 근데 그게 뭐 의견이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얘기하는 것도 좋고 사실한 해석이 들어가는 것도 뭐 자기마다 그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억울한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네 얘긴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진실 규명을 위해서 너무 긴 시간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지. 근데 그 대표적으로 세월호 분들이 그렇지. 아직도 고생하고 계시니까. 뭐 최근에 뭐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그 1심에서 무죄 나왔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교양인으로서라도 뭔가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의견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피해를 딱 받아 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좀 궁금한데요.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더 있지만 이 수업 지금 이 얘기했던 맥락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의견일 수 있어요. 우리 모르잖아. 본 적 없잖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잖아. 나는 그래서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걸 전제하고 얘기할 수 있겠어. 왜냐하면 내가 세월호에 대해서는 많이 나름대로 공부했고 찾아보려고 했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살균제 피해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 무죄 받은 사실 그분들 피해 받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이 질문은 피해를 받았다는 거를 진실로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내가 그 사건을 접했을 때 그것이 진실에 닿기 위해서 사실관계들을 파악해 봤는가? 그게 먼저 그걸 판단 내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힘을 보태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의견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살균제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례로서 실제로 그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동물 대표 누구예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전제해버린 거잖아. 의견인데 그걸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거잖아. 아 케어인가 보다. 그 케어 대표가 그때 그 문제가 많이 됐잖아. 네. 그때 안락사 시킨다고. 네. 근데 그때 케어의 후원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후원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 음. 근데 잘못이 있어. 뭘 잘못이냐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동물 인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라는 진실에 너무 빨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믿은 거지. 의견이 진실이라고 믿은 거지. 음. 좀 비약해서 말해도 좋다면 그분들이 어버이 연합적인 측면이 있는 거지. 믿었던 사람이. 아니 우리가 그 사람한테 케어에 대해서 우리가 후원을 했잖아. 후원을 한 거는 후원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은 케어는 동물들의 인권,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도움을 줄 거라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거잖아. 네, 그죠. 의견이었으면은 우리가 배신감 안 느끼지. 내 의견인데 왜 그 사람이 내 의견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왜 배신감을 느껴? 정주현이 원래 쓰레기인데 쓰레기 같은 행동하면 배신감 느껴? 아니죠. 아니잖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믿음의 영역이고 믿음은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진실은 믿음의 영역인 거잖아. 그 믿음이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근접한 최대한 해석 영역을 좁히는 사실관계 영역에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게 진실이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과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빨리 전제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양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이미 그 인지적 편향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게 저한테 물어보면 세월호에 대해서는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뭐 구체적인 대안, 내 나름대로 대안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살균제 피해자들 분들이 피해받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 얘기해서 난 얘기할 수 없어. 왜? 나는 그분들이 진짜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만큼 사실관계를 공부하지 않았거든. 근데 그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파편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미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조차도 이미 의견을 진실로 바로 사실관계 없이 다이렉트로 받아들인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도 너무 빨리 의견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돌아보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은 되게 많은 공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피해 받았다는 거가 의견일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려면은 나도 나름의 조사를 막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어려우니까 무관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근본적으로 이렇게 현상이잖아. 그거는 형 씨가 현상을 잘 짚은 거잖아. 네. 그 문제가 생긴 거에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 아 우관심해지는. 우리는 원인이? 무관심해졌잖아. 네.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 우린 너무 공수가 많이 들어. 이걸 사실관계를 다 파악해가지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내가 씨발 사건은 세월호 전문가가 될 판이야. 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게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하고 같아요. 아 사실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널리즘이에요. 그 역할을 저널리즘이 해줘야 되잖아요. 공신력 있는 저널리즘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의미 있는 해석들을 덧붙여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굉장히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 내가 씨발 왜 찾아야 되냐고. 그렇죠. 아니 당연히 씨발 그거 갖고 밥 벌어먹고 사는 구경이나 민영이 됐든 저널리즘이라는 방송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가공을 해줘야 되잖아. 우리 다 씨발 우리가 무슨 탐사보도 기자야 우리가. 그죠. 내가 세월호 할 때 진짜로 나 그 느낌. 씨발 이럴 거면 내가 기자하지. 막 전화해가지고 막 안산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거기 있니? 막 물어보고. 내가 씨발 기자야? 내가 그렇게 했다고. 왜냐면 아무도 못 믿겠었어 그때. 300명 구조됐다고. 뭐 씨발 구조됐는데. 처음에 나왔던 그 기사가 그거잖아. 맞아. 아니 나중에 못 믿겠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왜 해야 되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받을 수 있는 언론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돼. 근데 우리는 다 생활인이잖아. 자기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찾고 자빠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의 관심이라는 게 되게 한정적인 자원이잖아. 무관심해지는. 그 점점 무관심해지는 거지. 근데 그걸 또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면 안 돼. 그거는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촉구해야 돼. 왜 너 역할 못하냐고. 대한 언론이 생기는 건 필연적인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또 네. 다른 하나의 다른 카테고리로 자리가 잡히는 거지. 아, 이제 좀 시원하네. 아까 질문을 못 해가지고 뭔지를 못했네. 아까 방금 했던 질문을 응.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응. 이제 좀 속이 시원해졌어. 그래 섣불리. 하라고. 아니 그래서 했잖아요. 잘했어. 네. 그래서 우리 지식 비타민 응. 아니야 지식 아니야. 프로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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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네. 뇌는 네. 단백질이야. 의견인가요? 의견입니다. 아니지. 이건 사실이지. 맞습니다. 이건 사실이지. 이건 사실이지. 허를 찔렸죠? 그리고 진실은 뭐냐? 이 방송을 들으면 뇌의 프로틴이 자꾸 축적이 된다는 게 삶의 진실이지. 삶의 진실. 의견입니다. 황진규 개인적 의견입니다. 아주 훌륭하지. 훌륭한 방송이지. 진실은 찾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렇게 찾기 쉬울 줄이야. 진실을 말해서 믿음의 영역이야. 진실은 누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실은 믿음의 영역이야.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1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